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춘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유리함수 두 점근선의 교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전부 점근선을 제공해 준 거죠. 점근선 x는 2분의 1, y는 3 이렇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 하나 또 좀 더 가르쳐 줬고요. 이때 이제 ABC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유리함수 주어진 식에서 이제 점근선들을 어떻게 구해가느냐 이게 일단은 좀 키포인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점근선 x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cx-1을 걸 0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x 값은 c분의 이렇게 나오는 거 결과가 되겠죠. 이 부분이 2분의 1이다 나와 있으니까요. c 값은 2입니다 라고 일단은 좀 c 값을 하나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게 했을 때 이제 몫이 얻어지는 부분이니까 c분의 a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들이 이제 점근선 y가 되겠죠. 자, c 값이 2가 됐으니까 2분의 a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3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a 값은 6 해서 또 a 값을 또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좌표를 좀 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2c-1 분의 2를 대입해 주니까 2a 플러스 b 계산 결과가 3분의 8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a 값이 2를 대입해 주니까 분모가 3 되는 거니까 이 부분 딱 됐고요. 그러면 2a a 값이 이제 12 처리되어 있고 b는 이꼴 8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자, 그럼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4에서 b 값을 또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a 값, b 값, c 값 전부 다 얻었습니다. 이때 이제 a 더하기 b를 해주면 얼마인가요? a 더하기 b. 그럼 이제 2가 되겠고, 근데 빼기 c를 하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계산 결과는 0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유리함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정근선이죠. 정근선 부분 구해가는 거. 자, 분모 0 만드는 부분, 그 다음 이제 나누기 할 때 목 생기는 부분들, 정근선 구해가는, 정근선 x, y를 구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어떻게 처리되는지, 뭐 이 부분 확실하게 좀 잘 점검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를 x축, y축으로 평행이동을 딱 하겠습니다. 점근선이 나왔습니다. 뭐 평행이동 이퀄 평행이동하고 점근선하고 아주 관계가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해 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죠.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점근선 x는 1, 분모 0 만드는 거. 그다음 나누기 했을 때 y는 1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점근선을 그대로 이동해 가면 되겠습니다.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니까 점근선이 이제 점근선도 그대로 이동할 거니까요. 1 더하기 p y는 어떻게 했습니까? y도 1 더하기 1q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이 결과가 마이너스 1 결과가 2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글이 처리된다면 p 값은 마이너스 2, q 값은 1 해서 이제 깔끔하게 구해갈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뭐 q 마이너스 p 이렇게 처리해 주면 그럼 얼마인가요? 이게 좀 3으로 좀 계산해야 되겠죠. 3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뭐 평행이동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함수를 평행이동하지 않고 점근선을 평행이동해서 점근선 평행이동된 점근선을 좀 조사해 가면 되겠죠. 유리함수 점근선이 역시 핵심이다. 거듭 강조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3번입니다. 유리함수 주어져 있는데 이 식에다가 1, 2, 3, 4에 뭐 차곡차곡 대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64까지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로 1부터 뭐 그대로 대입할까요? 그럼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건 좀 어떤 취지죠? 자, 일단 유리함수를 조금 살짝 그려가게 되면 점근선 x 해주면 여기 x 값은 2분의 15 이렇게 처리되겠고 점근선 y 해주면 y는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4에다가 2x-15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0에 플러스 60 처리가 되겠고 뭐 2x-1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1, 3, 4분면 형태로 그려져가는 뭐 이렇게 그려져가는 그런 형태의 유리함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건 뭔가요? 2분의 15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중간에 제일 가까운 우리가 좀 대입해 줄 숫자는 뭐 자연수들을 대입해 간 거니까 제일 가까운 자연수가 7하고 8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딱 이렇게 좀 대입되는데 자, 바로 이 부분 나올 결과를 좀 안다기보다는 이 결과 자체가 지금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가 바로 요 점에 대해서 뭐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F7하고 만약에 F8을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일단은 점근선 y가 4였으니까 4 해서 요건 좀 빼기 요 뭐 길이 자체를 뭐 알파라면 4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처리된다면 요 부분들은 이제 4 플러스 알파 이렇게 처리해서 뭐 각각의 값은 계산하기 불편하지만 요걸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8이 나옵니다. 이런 특징을 좀 알고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렇다면 7, 8 이렇게 합하면 15가 되는 거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1을 대입해 줄 때는 요쪽에 이제 얼마죠?
14 이렇게 대입할 때 이 결과가 또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게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잠깐 좀 살펴볼까요? 뭐 주어진 식 자체를 4 더하기 2x 마이너스 15분의 60 이렇게 처리됐을 때 진짜로 맞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를 좀 대입하면 4 더하기 2 마이너스 15분의 6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14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14 대입하면 28입니까? 28 마이너스 15분의 60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F1하고 F14를 좀 알아본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지금 우리가 보면 4 더하기 지금 이게 마이너스 13분의 60이 되겠고 여기는 4 더하기 이 부분에 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13이 되죠. 13분의 60 이렇게 처리되니까 역시 뒤쪽 파트 부분이 지워져서 그냥 8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제대로 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칭 구조 형태가 지금 앞으로 7개 뒤에 7개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F1부터 F2 거쳐서 쭉 가서 F14까지 된다는 이야기는 대칭 구조가 7번 나오죠. 8 되는 거니까 56. 아이코 이게 지금 완벽하게 문제에서 64를 구하라고 했는데 64까지는 딱 되지 않네요. 됐습니까? 그래도 뭐 그러면 그 다음 과정 F15부터 뭐 계산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5를 계산하면 좀 어떻게 될까요? 뭐 4보다 좀 큰 값이 나올 건데 그럼 4 더하기 15를 좀 대입해보니까 30 마이너스 15분의 60 이렇게 처리가 돼주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4 더하기 15분의 60이니까 이게 또 약분하면 4가 되네. 와, 8 되겠습니다. 오호. 그럼 이제 64가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더 많이 계산 안 하고. 자, 그렇다면 K값은 얼마? 15까지 대입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 14까지 처리된 부분들. 와, 이 부분들 좀 대칭성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 제가 좀 설명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무튼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자, 2분의 15 대칭축 X 이걸 좀 살펴봐서, 그 옆에 있는 자연수들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그럼 이제 이게 좀 대칭 구조 성질이 있으니까 결과가 같아질 거다. 다시 한번 뭐 1부 하고 14를 집어넣어서 확인하는 과정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 14까지 집어넣은 이 결과가 대칭 이제 7번 반복될 거니까 각각 8 나오고 56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숫자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이미 56까지 계산됐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다행히로 완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대칭 구조가 아니라 진짜로 좀 계산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좀 처리가 돼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좀 내주신 거죠. 고맙습니다. 되죠? 자, 13번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질 대칭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숨겨진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니까요.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학습을 잘 해야 될 그런 아주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잘 하십시오. 4번 문제 살펴봅니다. 함수 fx수 유리함수가 주어졌군요. 보기의 설명 바로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주어진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놔야 되겠죠. 자, 이 부분들 분모의 음수 있으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냥 x-에서 바꿔놓고 풀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바꿔놓고 그럼 x-2 나중에 모양까지 발표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의 x-2 플러스 6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도 잘 알아놔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일단 분모 0 만드는 거니까요. 점근선 x는 분모 0 만드는 거니까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점근선 y는 나누기 할 때 마이너스 3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 됐죠? 마이너스 3 처리가 됐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 돼 있으니까 2, 4, 4분면 그런 형태. x에다가 또 0을 좀 대입해주면 얼마가 나왔습니까? 0 대입해주면은 2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마이너스 1점 되는 모양 알겠습니다. 뭐 대략 이제 모양을 그려가면 되겠죠? 자, 이런 모양 형태. 그래프 모양을 좀 그려놓고 자, 이제 좀 보기 좀 파악할까요? 자, 정역은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정근선 물어보는 거죠. 정근선이 2하고 마이너스 3입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yes sir 처리 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래프를 좀 그려갈 때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를 지나는 이런 형태였으니까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역시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정역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됐습니까? 2까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대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값이 여기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프 모양들을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을 가는 거죠? 최소값을 가는 거죠. 와,
이 부분들이 최소값이 됐으니까 요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물어봤는데 원래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는 것은 유리함수는 y는 이꼴 x, y는 이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뭐 0,0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평행이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평행이동이 이루어져서 평행이동 값을 구하는 것도 되지만 다시 뭐 이 두 그래프에 보니까 뭐 길이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평행이동으로 그냥 풀어갈까요? 그러면 평행이동 풀겠습니다. 뭐 y는 이꼴 x 이 부분들을 이제 평행이동 x축으로 2만큼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1을 쓰면 되겠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 플러스 3 쓰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정리해서 x 플러스 마이너스 y 되겠고 이 양식에서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이꼴 마이너스 x 이 부분들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 처리해 주겠고 y축은 3만큼 y는 3 이렇게 써가면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y 플러스 3은 이꼴 제로 처리됐으니까 이항시키면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x축으로 2만큼인데 마이너스 2만큼 했으니까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마이너스 4가 돼 있죠. 근데 여기 좀 이제 플러스 4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평행이동 후 그다음에 대칭 이동해서 그릴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x축 대칭 y 보고 바뀌니까 좀 그럴듯한데 좀 한번 좀 식을 좀 써볼까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x 플러스 2에다가 그다음 y축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올려가면 되죠. x 플러스 2 이렇게 좀 올리면 되겠고 더하기 4 해서 일단 식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미분 부분 풀어가는데 힘든데요.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다음에 이제 뭔데? x축 대칭 이동한다. 그럼 이제 y보가 바뀐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y니까 이제 전체 보를 바꿔가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다음에 3x 플러스 이렇게 바꿔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전체에다 이 부분 아니야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식을 좀 아예 좀 다시 써가는 게 좋겠죠. 자, 마이너스 y는 x 마이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제인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전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곱하면 y를 곱하면 이제 위쪽에서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이렇게 처리 되군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2 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건데 뭐 주어진 식이라면 뭐 같지가 않죠. 그죠? 이 부분은 역시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맨 처음에 이 주어진 부분에서 좀 잘못된 요소들이 좀 보이니까 좀 맞지가 않는군요. 되셨죠? 자, 옳은 것에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런 건 3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한 문제 풀이하는데 이 앞쪽 부분에서 지금 제법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유리함수에 대해서 뭐 슥슥 공부들을 좀 해서 연습을 좀 충분히 많이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유리함수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그 다음에 뭐 조금 이제 리얼 부분이 이제 대칭성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실전 문제 풀 때는 이 두 직선의 뭐 연립방정식에서 교점을 구해간 것이 뭐 2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풀이도 좀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일단은 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인 풀이들을 좀 평상시에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야 시간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엑선이 무리함수 그래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직선 이렇게 되어 있고 교집합이 개수가 0이다는 얘기 만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무리함수하고 뭐 직선하고의 그런 관계를 좀 물어본 거죠. 뭐 이런 것은 그러면 풀이 자체가 뭐 그래프를 좀 이용한다라는 것이 풀이 키포인트가 되가는 건데 좀 그렇습니까?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루트 x 이런 그래프 그럼 뭐 요거는 뭐 4, 4분 방향으로 그려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 2, 3, 4, 5 이런 것에서부터 그려가지고 쭉 아래로 그려가면 되겠죠? 됐고요. 직선 자체는 y절편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5 이렇게 표시가 있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열심히 좀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만나지 말아라. 뭐 위쪽으로 쭉 그려갈 때 요 점 지나는 거니까 요 기울기는 2에 6이니까 기울기 3, 6에 금방 보이겠군요. 그 다음 이렇게 또 접할 때 이렇게 좀 되겠죠? 요 값은 잘 모르고. 그렇다면 지금 기울기 m이라는 것은 일단 기울기 3 되는 이 지점이 되게 되면 한 점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기울기가 이거보다 크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접할 때는 이제 구하면 되겠고 요 접할 때 구한 것보다는 작다 해서 답 모양이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 드리는데 그렇다면 이제 모양상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게 지금 길게 0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0은 이렇게 평행선 가는 거라서 이 부분들은 아닌데 다른 조건이 더 있습니까? 조건이 더 없는 상태라면 허허 그렇다면 이 문제는 좀 뭔가 좀 이상한데요. 3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은 뭐 위쪽 되는 거니까 범위 되겠는데 와 이거 문제 오류 같습니다. 오호 3보다 크다는 있는데 뭐보다 작다 이 부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값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 값을 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접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mx-1하고 마이너스 루트 그다음에 뭐겠죠? x-2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 이거 산수가 좀 이거 장난이 아닌데 마이너스 루트 x-1 해야 되고 제곱해야 되잖아요.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12mx 36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이 뭐가 되죠? 그러니까 x-1게 제곱되겠고 그러면 m제곱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12m 플러스 1에 x에다가 플러스 38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오 숫자가 이런데 접하는 거 구해가니까 또 판별식 대입해야 되잖아요. 12m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4배의 m제곱에 38 이런 부분들이 0 되는 거 풀어야 되잖아요. 뭐 그냥 제곱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은가요? 12 플러스 m 이퀄 이항시켜서 2m 루트 38 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되니까 그냥 판별식 뒤로 그냥 전개해 가죠 뭐. 144m 제곱에다가 24m 플러스 1 처리 되겠고 여기는 38에 4가 되니까 48 32에다가 12 152 이렇게 처리된가요? 152m 제곱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결과가 되겠습니다. 6에 8인가? 8m 제곱 마이너스 24m 마이너스 1인 걸 이렇게 부호 바꿔서 써야겠죠? 그럼 m 값을 구하게 되면 8분의 1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처리되겠고 12제곱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A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4가 튀어나가면서 그죠? 144에다가 8이니까 152가 되겠고 152는 4 곱하기 4, 32에다가 48, 3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2가 나가면서 약분하니까 4가 되겠고 6 뭐 길게 지금 음수죠.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 부분 선택하시면 되겠고 루트 38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와우. 그렇다는 이야기는 4분의 6 마이너스 루트 38 이거보다 작다. 정답은 이렇게 써줘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하하 이 부분들 뭐 만족하는 n값 범위 되어 있고 뭐 정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죠. 정답이 없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문제 오류 같아 보이고요. 정확하게는 역시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라는 사실들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해 주면 되겠고 일단은 뭐 보기에서 찾아라 그렇게 되면 요거는 뭐 요거 자체가 오답이니까 그래도 이제 범위 안에 있는 부분들은 이런 형태 완벽한 바른 답을 구해가면 이렇게 답을 해가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우이쿠 초반부터 이런 애로사항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까? 자 조금 신경 써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됐죠? 오답 같아 보이고 그대로 그냥 보기에서 답에 오류가 없는 것만 찾아간다면 그냥 1번 이렇게 써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그냥 오답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자 문제가 살짝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이어집니다. x 범위 주어져 있고 무리함수 주어져 있고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되는데 요 그래프 모양은 무리함수는 역시 그래프죠.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이런 모양이니까 지금 뭐 모양상으로 보니까 2, 4분의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쭉 이렇게 그려서 이제 여기가 이제 a가 되겠고 이렇게 그려가는 건데 정역이 뭐 마이너스 3부터 5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3을 주면 대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루트 a 플러스 3 더하기 3 결과가 6이다. a 플러스 3이 그러면은 3이다. 제곱하면은 그럼 얼마가 된가요? a 플러스 3은 9니까 빼니까 a 값이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a 값이 6이다 라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 최소값은 5를 좀 대입해야 되겠고 그러면 6 마이너스 5의 루트 씌운 거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4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최소값 m은 4 구할 거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기 하라. 그럼 6하고 4를 좀 더하기 하는 거니까 이때 뭐 답은 4번 10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역시 무리함수 뭐 최대 최소 나오는데요. 무리함수는 뭐 가장 첫 번째 설명도 이렇게 해드렸지만
역시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 쭉 이렇게 그려간 상태에서 뭐 정의역 표시가 하게 되면 뭐 언제 최대 언제 최소인지 금방 잘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은 쭉쭉 풀이 가능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잘 이해되셨죠? 조금 뭐 그래프 모형을 풀어가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무리 함수가 나왔습니다. 설명 중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부호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 마이너스 자 그래프 이용해서 이건 루트 x 여기가 이제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x 지금 보니까 이런 모양 형태로 그려야 되겠죠. 그런 모양 형태 알겠습니다. 4-6x 이 부분 0 이렇게 들은 거니까 3분의 2 x축으로 3분의 2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겠죠. 3분의 2만큼 평행이동해야겠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3분의 2, 1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의역이 그렇죠. 루트 안이 이 부분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기억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치역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게 되면 모양에서 그려보니까 1, 3, 4 1, 4, 3 뭐 맞는 내용이 되겠죠. 보면 지난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함수를 좀 열심히 좀 구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요. 지금 원래 지금 정의역이 3분의 2였는데 또 다시 정의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이거 잘못됐죠. 이 함수를 바꾸게 되면 오히려 이제 치역에 있던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OX를 따라서 이 뒤쪽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평행이동해서 그릴 수 있느냐? 그런데 X 앞에 보가 이게 좀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맞는 것은 두 개입니다.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됐죠? 앞에 있는 식 부분들은 느낌상 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까지 할 여력이 없죠.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는 거니까 뒤에 있는 정의역을 보고 빨리 좀 판단을 좀 내려줬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한번 좀 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이어집니다.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2, 3, 4분면을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3, 4분면 요 세 군데를 지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뭐 그래프를 좀 뭐 어떤 모양을 그려가야 되는 건가요? 요렇게 그려가는 그런 모양? 이런 형태를 좀 그려가면 되니까 이런 것도 좀 가능하죠. 그럼 이런 건 안 되나요? 이쪽에서부터 내려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 이렇게 내려가는 건 없나요? 우리 그래프 모양 좀 보면 되겠죠. 이런 모양, 이렇게 되는데, 와, 이렇게 휘저으면서 내려가는 거 그냥, 제가 좀 너무 오버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모양 형태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이게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모양이니까 a 값은 일단 0보다 작은 이런 형태를 진행해야 되는데 평행이동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되겠습니까? 자, 주어진 부분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평행이동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뭐 양수로 평행이동이 되어 있고 a 값이 음수였으니까 b 값도 지금 자동으로 뭐가 되죠? b 값도 음수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재밌는데요. a 값 가서 보자. a 값이 음수였으니까 b 값 음수 맞죠? 음수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평행이동은 y로는 c만큼이니까 c 값이 또 뭐가 되겠죠? c 값은 또 음수가 되겠죠? 음수로 평행이동해서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c 음수 이렇게 처리되었으니까 a 음수, b 음수, 모두 다 음수인가요?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x축으로 평행이동했는데 이 부분들이 양으로 가야 되죠. 양이니까 a 값이 음수니까 아이골레 제가 미스났습니다. b 값 양수요. 모두 다 음수 돼가지고 좀 이런 일이 어마어마한 미스를 합니까? 자, 그러면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있네요. 5번에 답이 있네요. 되겠습니까? 오호호,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음수는 없나요? 어이구. 자, 되시죠? 자, 일단은 뭐 그래프 모양을 좀 생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2, 3, 4, 4분면 지나는 그런 내용. 그냥 가장 기본에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기본에서부터 평행이동들을 이렇게 좀 이뤄가야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이런 걸 참고해 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은 좀 점검하려면 사실 0 대입했을 때 이 결과가 음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부호만 판별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관여 안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약수의 개수가 12이다 이런 얘기. 두 자리 잔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우리가 A의 알파, B의 베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서 이제 개수가 돼서 이제 1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10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면 뭐 A의 11제곱 이런 숫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제일 작은 숫자를 써도 2의 11제곱 되는데 두 자리, 이건 말이 안 되죠. 최소 이제 두 개는 좀 곱하게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은 6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 인수는 A의 5제곱에 B의 1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더하기를 해서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야 되겠군요. 그럼 2의 5제곱 곱하기 3 작은 숫자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3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2의 5제곱 곱하기 5 하게 되면은 32 이건 안 되죠. 그럼 이제 요거 하나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숫자를 좀 키워서 3의 5제 이거 생각하면 안 되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 하나 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3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A의 세제곱에 B의 제곱 이런 부분이 되겠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제곱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8에다가 8, 9, 70이 되는 거죠. 되는데 그럼 반대는 좀 되는가요? 3의 세제곱에다가 2의 제곱이면은 27 곱하기 4 해주면은 47. 아이고, 이것도 또 안 되네요. 그러면 현재 두 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또 더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2도 되죠. 뭐 요 4라는 숫자를 더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런 형태. 숫자 뭐 지금 요거 안 되니까 더 이상 다른 숫자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A의 제곱에다가 B 곱하기 C 이렇게 지금 세 개 숫자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2제곱에 3, 5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요건 뭐 안 해봐도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조금 더 키운 다음에 2제곱에 3의 그 다음 소수가 뭐 7인가요? 7 이렇게 쳐주면 되는데 21, 4 이것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다음 숫자는 이제 3제곱에 제일 작은 숫자가 해야 되니까 2, 5 이런 것도 해야겠죠. 9에다가 10이니까 이거 됩니다. 9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5제곱에 2, 3 하게 되면은 25에 6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숫자 7 키워간 것도 14, 안 되겠죠. 14, 안 되죠.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쯤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 또 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답은 5개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약수, 개수 구해가는 뭐 공식 형태되는 그 요소 부분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 더하기 이래가지고 곱하기 개수 되는 거. 근데 뭐 10이 되는 거니까 10을 이제 역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뭐 11 더하기 1에, 그러니까 11 더하기 1 해서 나오는 부분들, 이거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였겠고, 6 곱하기 2, 4 곱하기 3, 근데 세 개짜리로 가서 이제 4를 이제 소인수분해서 이렇게 되는 모양들. 이 모양에 맞춰서 작은 숫자부터 찾아가는 거죠. 문제가 이제 두 자리 자인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이해됐죠? 찾기 해야 되는 거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100원짜리 동전 3개, 500원짜리 동전 8개, 1000원짜리 지폐 3장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금액이 수가 되는군요. 금액이 수. 여기서 뭐가 좀 궁금하냐면요. 500원짜리가 좀 이렇게 꽤 많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1000원짜리 지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1000원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500원짜리 2개를 좀 사용해도 되겠지만 1000원짜리 지폐 1개를 사용해도 되는, 그래서 같은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액이 겹치는 일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은 여전히 뭐 3개, 100원짜리 동전이 뭐 누적해서 500원 될 일은 없는데, 자, 이렇게 겹치는 금액이 좀 생기게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바로 이제 큰 돈을 작은 돈으로 쪼개면 되겠습니다. 큰 돈 쪼개기 이렇게. 그래서 500원짜리가 현재 8개가 있고요. 근데요, 1000원짜리를 좀 쪼개면 3장이니까 6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자,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4개가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는데, 자, 이렇게 그럼 100원짜리 3개, 그럼 500원짜리 14개, 이걸 가지고 돈을 좀 지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불하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1 해서 곱하기 해주면 되고, 빼기 1을 하면 되겠다. 왜냐면 영원 이 부분들은 이제 제외하는 거라서. 되겠습니까? 왜 플러스 1일까요? 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15 곱하기 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5, 4, 20에다가 60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계산 결과는 뭐 59가지가 됩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우리가 이제 지불 방법이냐 방법의 수냐, 지불 금액이 종류냐 라고 됐을 때,
금액이 종류가 됐을 때는 이제 큰 돈을 쪼개서 겹치는 돈 부분을 해결해 간다. 그리고 제출하는 방법은 플러스 1, 안 내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내고 안 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영원 지불을 빼는 방법 요것이 이제 지불 금액이 수다라는 거 좀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뭐 거의 공식 형태처럼 돼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 이렇게 좀 풀어가는 아이디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 번만 좀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한번 던질 때 나오는 수를 각각 AB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주어진 식을 좀 만족해준다 라고 했는데 뭐 식이 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는 좀 이제 두려움 없이 이 식에다가 숫자를 좀 집어넣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하고 B하고 일단은 뭐 B가 이제 1인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계산규가 2, 5, 10이 되겠죠? 10보다 크려면은 뭐 3제곱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될까요? 4부터 되는가요? 4, 5, 6 이렇게 차려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가 되게 되면은 3이 되겠고 15가 계산되는 거니까 15니까 15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역시 4, 5, 6이면 되겠죠. 4, 4, 16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그 다음 3이 되게 되면은 4에다가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0이 넘어가려면 5, 6이 되겠죠. 5제곱, 6제곱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4가 되게 되면 25가 되는 거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5, 6까지 되겠죠. 그럼 5가 되게 되면 얼마가 있습니까? 30이 되니까 6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6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6이 돼 있으면은 5, 7, 35가 되는가요? 6 역시 또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뭐 가지수를 좀 구해가면 되는데 그럼 몇 가지입니까? 6가지, 8, 12가지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12가지 좀 생기겠다. 뭐 순서상 모양을 좀 순서상 개수로 했는데 뭐 4,1 이런 식으로 구해가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 경우의 수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뭐 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풀어가는 거니까 이것을 뭐 차곡차곡 규칙적으로 좀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호, 순열, 조합, 뭐 계산 결과 다 되는데 대신 문자가 좀 돼 있네요. 자, 만족하는 n하고 r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부분들은 n 퍼뮤테이션 r, n 커뮤니케이션 r 이렇게 돼 있으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 이런 부분들 순열과 조합이니까요. 원래 순열과 조합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냐? 선택한 그 숫자를 좀 나열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열과 조합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90에다가 45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이곳이 2가 돼야 되겠고 즉 r 팩토리얼이 2가 된다 이런 얘기는 뭐 r 값이 2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죠? 뭐 계산 뭐 순열이 좋으니까요. n 퍼뮤테이션 2 이렇게 처리했다면 n-1 곱하기 한 결과가 90이다. 10 곱하기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10입니다. 이렇게 짝을 좀 딱 맞춰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n하고 r을 좀 더하게 해주면 얼마입니까? 당연히 12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순열과 조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어보는 좀 그럴싸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춘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만화책, 소설책 시집이 있습니다. 시집을 양 끝에 책꽂이에 꽂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양쪽 끝에다가 지금 이제 시집을 좀 꽂아야 되는 거죠. 시집이 2권 있으니까 시집을 꽂는 방법 이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몇 권이 되죠? 5권의 소설 뭐 만화책하고 소설책 합쳐서 5권이 되겠죠. 5권을 열심히 사이에다 나열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뭐 m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같은 종류의 책끼리는 서로 이웃하도록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방법을 구해달라. 이웃한다라는 이야기죠. 이웃한다 하게 되면 이제 풀이 원리는 이제 묶어서 생각하라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화책, 그다음 이제 소설책, 그다음에 시집 이렇게 뭐 묶여져 있으니까 뭐 3권의 책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되겠죠. 뭐 3권의 책을 좀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처리되겠고요. 대신 자체에서 서로 이제 뭐 저 자리를 막 바꾸는 거가 있으니까 또 3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런 부분이 생기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계산 결과 n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2개를 좀 더하게 해달라. 오, 숫자를 좀 큰데 이건 더하게 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3팩토리얼에다가 이 부분들은 3팩토리얼 또 처리되는데 뒤에 있는 숫자를 곱하기 해주면 4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합치면 4팩토리얼이 되죠. 그럼 4팩토리얼 이런 식 좀 처리해 주게 되면 자, m 더하기 n을 계산할 때 4팩토리얼 이런 부분을 공통 처리해 주고요. 그럼 앞에는 2 곱하기 5가 남았으니까 10이 되겠고 요거는 6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24 곱하기 16 이렇게 처리해 주면 답이 되는 그런 형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아이고 두 자릿수 계산하는 게 더 편리하게 되면 뭐 48 곱하기 8 뭐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되죠? 2를 이제 오른쪽으로 미리 좀 곱하게 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 되겠습니까?
그럼 88이 64에다가 6에다가 48, 3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384 이렇게 계산되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384, 4번에 답이 있는 그런 내용. 뭐 풀이 원리, 뭐 이웃한다 묶어서 처리해가는 이 부분들이 뭐 키포인트인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죠? 뭐양 끝에다가 나열한 것은 미리 나열하고 안쪽에다 나열하는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기본적인 순열 연습해가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웃한다 그러면 이제 묶어서 생각하는 우리가 아이디어들 순열에서 공부할 때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학습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학생 3명이 서로 다른 4개의 온라인 강좌를 하나씩 신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신청하는 가지수가 4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 학생이 하나씩 신청한다는 부분들이 강좌 자체가 하나라는 뜻인 것 같죠? 그러면은 다음 학생이 신청할 강좌 수는 3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 강좌 수는 2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순열 문제. 그럼 뭐 24가지 이렇게 처리되겠고 좀 약간 표현들이 완벽치 않은데 이렇게 좀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허브 농장에서 서로 다른 로즈메리 화분 5개, 라벤더 화분 3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냐 그런 거죠. 뭐 풀이 원리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느냐.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이제 먼저 나열한다라는 부분들이 풀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라벤더가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로즈메리는 이웃해도 되는 거니까요. 로즈메리 화분을 먼저 이렇게 나열한다. 이 부분들이 풀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화분을 먼저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요. 그럼 틈이 6개의 틈이 생기겠죠. 이 6개의 틈에다가 이제 라벤더 화분을 좀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배열하는 가수는 6가지 어딘가 배열이 됐다라고 치면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그 다음 4가지 이렇게 처리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5팩토리얼이 이게 이제 120이던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입니까? 30에다가 맞죠? 30에다가 그 다음에 4 곱하니까 또 120이 되는데요. 그럼 12제곱이면 144가 되겠고 동그라미 2개를 붙여서 풀면 안 되는 역시 14,400 이렇게 좀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 가지수가 엄청 많은데요. 자, 뭐 풀이 원리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죠. 이웃한다라는 풀이 원리는 묶어라.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풀이 원리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것 빼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상대방,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한다. 이 부분 확실하게 좀 잘 챙겨서 학습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문항은 16번입니다. 10명의 학생이 모든 사람과 한 번씩 악수하는 총 횟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하겠다. 악수를 하려면 두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제 서로 이제 악수를 딱 주고받을 때 이제 순서는 필요가 없죠. 순서는 필요 없고 두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악수할 사람을 이제 둘을 좀 골라내면 되겠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악수할 사람 둘을 골라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10 컨비네이션 이 부분들이 이제 답이 되가는 거니까 10하고 2 더하면 정답은 12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악수한다라는 그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잘 이용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적합한 우리가 이제 기호로 써가면 이제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냐 질문 던지는 어찌 생각하면 간단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주머니 속에 1, 2, 3, 4가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두 학생 A, B가 각각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꺼내서 가질 때 꺼낸 두 공에 적힌 수의 합이 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네요. 1, 2, 3, 4에서 이제 2개를 꺼내는 거니까, 가령 3부터 생기겠죠. 가장 작은 수. 3, 4, 5, 6. 마지막에 제일 큰 수. 7까지 생기겠습니다. 이런 것은 1, 2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니까 한 가지가 되겠고, 4가 되는 경우는 뭔가요? 4가 되는 경우는 1, 3 이렇게 꺼내는 건가요? 이렇게 또 한 가지가 되겠고, 5가 되는 데는, 요게 좀 2가지네요. 1, 4도 있고, 2, 3도 있으니까 이건 2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6이 될 때는 2, 4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래서 한 가지 그 다음에 7이 될 때는 3, 4 이렇게 끄면 되는 거니까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수를 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가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한 주머니에서 꺼낸 가지수가 되는데 각각 꺼낸 가지수가 한 가지씩 되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3이 나오는 가지수는 최종적으로 이제 한 가지가 되겠고 4가 나오는 가지수도 한 가지. 자 근데 이제 5가 나오는 가지수가 이게 좀 많겠네요.
한 사람이 꺼내는 가지수 두 가지, 또 다른 사람도 꺼내는 가지수가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네 가지의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6, 이것도 한 가지, 7, 이런 것도 한 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네 가지, 다섯,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여덟 가지 경우가 생긴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너무 성의가 없어 보니까 뭐 이렇게 쓰겠죠.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 정확하게 이제 뭐 어떤 경우가 가지수가 되는지 그 부분만 정확하게 조사하면 되겠고, 그 부분들이 이제 각각 이제 뭐 둘이서 꺼내는 거니까 제곱해서 가지수 자체가 네 가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만 조금만 신경 쓰면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8번 문제 시작합니다. 대문자 ABCD와 소문자 ABC 7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자, 이 7개의 대소문자를 한 번씩 사용해서 나열할 때 대문자 A 옆에는 소문자가, 그 다음에 소문자 A 옆에는 대문자 거드로 나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호, 아주 재미난 규칙인데, 자, 문제는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좀 붙어 있는데요. 둘이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둘이 이웃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좀 큰 틀에서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가 이웃하는 경우랑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대문자하고 소문자 둘이 좀 자리 바꿀 수가 있으니까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대문자 A 앞에는 올 수 있는 숫자가 B, C 중에서 이제 뭔가 하나가 와야 되겠죠. 이렇게 와야 되는 거니까 이제 두 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B, C, D, 소문자 A 옆에는 또 대문자가 뭔가 와야 되니까 B 이렇게 곱하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숫자들 써서 하나의 큰 세팅이 이루어져 있고, 되겠죠? 문자를 다 사용하려면 또 몇 개가 남았나요? B를 샀으니까 소문자 C하고 대문자 C, 대문자 D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죠? 네 개의 덩어리 지금 각자 올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이제 문자, 그럼 이제 요 문자를 좀 나열해야 되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조건들 좀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나열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A 앞에는 대문자가 와야 되는데 소문자에는 이제 올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좀 이렇게 처리했으니까요. 여기는 이제 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B, C, 그러니까 두 가지, B, C들을 이렇게 오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소문자 A 옆에는 대문자가 와야 되는데 대문자가 뭐 세 개가 있으니까 올 수 있는 가지수는 3 곱하기 처리해서 뭐 B, C가 왔다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덩어리가 됐고, 그 다음 이제 대문자 D가 남았으니까 큰 틀에서 이제 또 역시 몇 개가 되죠? 3개의 문자가 되니까 3팩토리얼에서 나열하면 된다. 이런 형태로 좀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위에 가지수 아래 가지수 좀 더하게 해야 되는데, 뭐 공통점 처리해주면 이제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4가 되니까 4팩토리얼을 이제 공통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4팩토리얼 공통, 위쪽은 4, 3, 12가 남고 아래쪽은 3이 남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4팩토리얼 24에다가 곱하기 15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24 곱하기 15, 5, 4, 20, 10에다가 120 이렇게 처리되고 24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계산 결과는 얼마입니까? 360에서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좀 은근히 나름 저 규칙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자, 대문자 A 옆에는 소문자 A 옆에는 양쪽에 이제 대문자가 온다. 이렇게 되는데 두 개 문자 사이에 조건이 붙어 있는데 둘이 이제 이웃할 수도 있고 이웃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맨 처음에 큰 줄기에서 두 개의 파트로 좀 나눠서 풀어가는 이런 과정 좀 생각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논리 전개 과정을 정확히 잘하는 거죠. 둘이 이제 자리 바꾸고 그다음에 대문자 옆에 올 수 있는 가지수, 소문자 옆에 올 수 있는 가지수, 그리고 전체 나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문자가 올 수 있는 가지수, 그 다음에 전체 나열, 이렇게 논리적인 절차에서 빠트림 없이 정확하게 좀 잘 풀어가라. 근데 조건이 좀 붙어 있으니까 조금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많은 그런 문제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 gx가 fx식, gx식 좀 정의가 딱 돼 있습니다. gx가 조금 좀 특이하게 돼 있는데, 와우. 또 풀어야 될 건 또 합성함수를 풀어야 되는데요. 만족해주는 정수 x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식은 이렇게 합성함수 될 때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가는 게 좋겠죠. 결과가 1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돼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나온 결과가 1이라는 거죠. gx 나온 결과가 1 될 때는 이런 형태. 와, 그러면 이런 형태를 좀 대입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gx 요 x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지금 가서는 이제 뭐가 되죠? fx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fx가 뭐가 돼야 되겠다? 0이 아닌 정수입니다. 라고 문제 주어진 여기 이제 나온 이 내용들을 그대로 해석한 거죠. 해석해서 좀 써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x-1분의 6x 플러스 11 이 부분들이 0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뭐 식을 조금 좀 그럴싸하게 보려면 3배의 2x-1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3에다 플러스 3 해주니까 14 처리되겠고 2x-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3의 2x-1분의 14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 결과가 이제 뭐 0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2x-1분의 14 이 부분들이 정수 조건들을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정수가 되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0이 아닌 그 부분들을 좀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14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게 했을 때 정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좀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2x-1 이 부분이 들 수 있는 숫자가 14, 1 그 다음에 2, 7이 14, 2, 7,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인수가 좀 4개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런 부분들, 또 정수 x가 돼야 되네요. 정수 x. 자, 그렇다면은, 2x-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 홀수 표현해 가는 거니까 14하고 2 이런 건 안 되겠죠? 2x-14 이렇게 처리해봐야 2x는 15 이렇게 처리해서 x는 이제 2분의 15에서 정수가 아닌 숫자니까 뭐 짝수들은 좀 지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2x- 이런 부분들이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1 이렇게 쳐야 되니까 2에다가 x는 1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2x-1 이런 부분이 7이 됐으니까 x값은 얼마? 8에 4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들이 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를 2개를 구해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정수 범위 이런 형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플러스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도 이제 조사를 좀 해야 되겠죠? 역시 짝수 형태들은 좀 안 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딱 지우고 나서 보게 되면 2x-1은 왜 자꾸 마이너스를 안 쓰려고 그러죠? 마이너스에서 x는 0 이런 부분이랑 2x-1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의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이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개수가 이제 4개가 나오는 게 정답인 것 같은데 좀 확인해야 되죠? 결과가 이만큼 부분들이 또 0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자, 결과가 그럼 이제 이게 1이란 얘기는 뭔가요? 요 분모 결과가 1이었다는 이야기는 이 결과가 이제 그러면 3 더하기 이게 지금 거꾸로 14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7 된다는 이야기는 3 더하기 여기가 이제 2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이런 건 뭐 다 영어하고 관련이 없군요. 그러면 3-14하고 3-2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뭐 전부 다 이제 0이 되는 거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항목이니까 4개가 모두 다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요 부분들이 요거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거 좀 답이 되는 항목인데 이쪽에서 문제가 우리가 0이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빼버리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최종 답 X하고 우리가 지금 합성함수의 fx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니까 해석할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개입니다. 라고 돌아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해석하는 그런 절차 부분들이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gx 부분들이 이 부분들에서 뭐 정수인데 0이 아니다 그런 조건 이 부분들이 이제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fx 자체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최종 답의 x 부분들이 0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점검해서 실수 없이 진행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호 은근히 함정이 좀 도사리고 있는 그런 문제니까 집중해서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이어집니다. 함수 fx 두 조각으로 쫙 나눠져 있습니다. gx도 주어져 있고요.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역함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뭐 fx 그래프를 조금 먼저 좀 fx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좀 알아봐야 되는데 뭐 함수식이 또 0에 대해서 나눠져 있지만 뭐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1이면 어려운 함수 아니잖아요. 이렇게 1 이렇게 대략 그려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울기 4분의 1 이렇게 쭉 가가면 되겠고. 됐죠? 제가 이렇게 구해놓은 것은 요 1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은 나온 결과가 x값이 0보다 작을 때 이 결과들은 y값이 지금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y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뭐죠? 정역하고 치역 부분들이 바뀌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y는 하고 구했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정역이 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역함수식만 좀 열심히 잘 보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1 역함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문자를 좀 싹 바꿔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 플러스 이렇게 써주는 거겠고
그러면 2분의 1 y제곱은 처리해주면 이제 1 마이너스 x 이렇게 좀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y제곱을 구하게 되면 이제 2배의 1 마이너스 x 처리돼서 y를 구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배의 1 마이너스 x 처리되는데, 그때 이제 f 역함수를 써가면 되는데, 와우. 야, 여기 또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또 있군요. 자, 맨 처음에 지금 주어진 부분들이 0보다 작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이제 y 값이,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값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된다? 0보다 작은 쪽을 선택해야 된다. 이 항목까지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정의역 쓰는 거 잊지 말고요. 정의역 이렇게 1보다 작다. 예. 됐습니까? 오호, 와우. 여기 좀 신경 써야 할 항목이 뭐 2개나 존재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y는 4분의 1x 플러스 1 되겠고, 이건 좀 역함수를 좀 구하면요, x는 4분의 1 y 플러스 1 되겠고, 뭐 y는 하고 정리해 주는 거니까 이항시켜서 x 마이너스 1 4배 해주면 되죠. 4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x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역함수를 좀 잘 구했습니다. 첫 번째 구해가는 과정이 조금 함정처럼 도사리는데 이거 좀 신경 써서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요.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 합성함수를 미리 구할 수도 있지만 성질에 의해서 불안하다는 얘기죠. G 역함수, F 역함수의 O를 구해달라. 이런 항목으로 주어진 식을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F 역함수 구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O를 좀 대입해주면 되니까, 뭐 1보다 큰 쪽에 대입해주는 거니까 4의 x-1 이곳에다가 이제 5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 4, 16 이렇게 되는 항목이니까 G 역함수 16 알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역함수를 안 구했는데 이때는 뭐 그냥 a 이렇게 처리해서 GA는 이꼴 16 이렇게 만족해가는 값을 구해가는 것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G라는 함수가 x-1, x 플러스 2, x-1, x 플러스 2 이렇게 좀 써놓으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16이다. 이런 항목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2는 이항시키면서 곱하기 해주면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뭐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15a는 1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3, 5, 15, 36, 18에서 5분의 16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5분의 16. 5분의 16, 5분의 16.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게 또 이제 계산 결과가 저 답이 아니네요. 5분의 16이 아니라 5분의 6이요. 5분의 6 이렇게 구했는데, P 더하기 Q를 구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뭐 11이라고 써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이 부분들은 뭐 그냥 간단하게 연산하는 거니까 연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2차 부분의 역함수 구해갈 때만 좀 주의를 기울였다면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그래프 모양 해서 뭐 치역에 해당하는 부분들 미리 구해놔서 나중에 뭐 저렇게 정의역에 좀 써야 되겠고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맨 처음에 이제 x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이 y 값 자체가 그럼 0보다 작아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루트 부분들이 뭐가 붙어야 되겠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해 가는 부분들, 이렇게만 두어 가지 부분들에 까탈스러운 요소가 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철저하게 복습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습니다. 3번 반복해서 던질 때 나오는 의수를 차례로 ABC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오호. 각각 직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 집합이 있는데, 교집합이 하나 한다는 얘기는 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죠.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들은 뭐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직선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좀 달라야 되겠죠? 두 직선이 뭐 기울기가 다르게 되면 이제 만나게 되는 거니까 뭐 기울기 조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울기 조사해서 기울기가 좀 다르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식 기울기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b분의 a 구하면 되겠고, 뒤에 있는 식 기울기를 구하면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기울기가 다르다 처리되면 되는 내용. 자, 뭐 곱하기 해주면 a 제곱은 bc가 아니다 이런 가지수를 구해달라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뭐 아니다 조사하는 것보다는 뭐 같다 조사하는 부분들이 좀 생각하기 좀 쉽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전체에서 a 제곱하고 bc가 이렇게 좀 같아지는 항목을 빼는 그런 형태를 좀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부터 4까지 되어 있는 거니까 뭐 전체 가지수는 4가지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제곱은 bc 좀 이렇게 좀 처리해 가야 되는데, 요걸 뭐 가지수를 좀 일일이 좀 생각해야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a가 1이라면 bc가 각각 1인 경우밖에 없겠죠. 그런데 a가 2라면 4가 나오는 방법은 1 곱하기 4, 4 곱하기 1에 2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지수가 좀 되는 것 같고, 3은 뭐
3, 3밖에 없겠죠. 4도 16이 되니까 뭐 4, 4, 4, 4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에이, 뭐 생각보다 가지수가 좀 많은 형태가 아니네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섯 가지 이렇게 빼서 계산하면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64에서 6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58이 답이 되겠네요. 58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림은 좀 집합 표현까지 해서 포장을 좀 많이 화려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집합 표현 이렇게 되는데 X, Y가 순서쌍인데 이걸 만족했는데 그냥 직선이란 얘기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 직선이란 이야기. 그러면 두 직선이 교점이 또 하나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줄 이야기를 포장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기울기 역시 조사해서 기울기가 다르면 되겠다. 처리했는데 아니다라는 형태의 개수를 구하는 것보다는 역시 같다라는 부분들이 좀 생각하기 좀 편리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죠? 여사건이죠. 여사건 반대 여집합 생각하면 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반대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서 계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좀 이렇게 이해해서 스스로 좀 여사건 이렇게 좀 이용해서 풀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 이어집니다. 1부터 6까지 6개의 숫자를 일로 배열을 만든 수 중에서 10만짜리 숫자가 2보다 크고 1위 숫자는 5보다 좀 작다. 하나, 둘, 셋, 넷, 5개. 1, 10, 100, 1000, 6개인가요? 1, 10, 100, 1000만, 10만, 그 다음에 1위 자리 이렇게 두 군데에 좀 제한 조건이 있군요. 됐습니까? 자, 10만짜리 숫자가 2보다 좀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조건을 하려면 그냥 구하면 되죠.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내부만 구하면 되는데,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둘, 셋, 넷 해줬고, 참, 1위 자리 숫자는 이제 5보다 작다 돼 있는데,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좀 있군요. 5보다 작은 숫자니까, 그러면 1, 2, 3, 4, 이런 숫자들 가지고 써줘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 앞에 3이 있으니까, 3이 좀 사용됐으니까, 뒤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가 되는 거죠. 1, 2, 4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질수.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4개의 숫자를 이제 가운데서 쭉 나열한다니까 4팩토리얼입니다.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4일 때도 그렇다면은 4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마지막에 1위 자리 올 건 3가지에 이제 4팩토리얼 처리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뒤에 오는 숫자가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면 4가지 다 올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4팩토리얼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또 다 더하게 해주면 14가 되겠고 4팩토리얼 공통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인데 4팩토리얼이 24죠. 24 곱하기 14 처리해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8 곱하기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그러면 7, 8이 56에다가 4, 7이 56에다가 5 올라간 거죠. 4, 7이 2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36 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그럴싸하게 계산했는데 자 이렇게 좀 일일이 좀 문제에 주어진 어떤 조건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건 수용도처럼 좀 나열을 해서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들어갔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팩토리얼 들어간 이제 순열 형태의 이제 공식이 좀 들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공식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한 다음에 부분이 공식돼 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접근해가는 논리 틀에 대해서 조금 좀 잘 익혀서 경우수 문제를 좀 해결해 가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풀만항은 23번 단답형 5번째 문제가 되겠고 춘천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집합 1, 2, 3, 4, 5, 6이 있는데 함수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되어 있군요. 자, 다음 문항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A하고 B가 같을 때는 AB가 같을 때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뜻 파악을 좀 해야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평상시 많이 볼 때는 이런 형태가 좀 평상시 많이 보는 건데 대입해주는 원소가 다를 때는 나오는 원소도 다르다. 반대로 나오는 원소가 같을 때는 대입하는 원소가 같을 때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건데 무슨 표현이죠? 1대1 함수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입해주는 원소가 다르게 되면 나온 결과도 절대 같아지면 안 되는 그런 규칙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만 좀 탁탁 대응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된다면 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가 6가지 그 다음 5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걸까? 그냥 가볍게 그냥 6팩토리얼입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6, 5, 4, 3, 2, 1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곱하기 해야 되는 건데 곱하기 하게 되면 여기가 12가 되겠고 여기가 3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24죠, 24. 12가 또 뭡니까?
하나 더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0 곱하기 1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뭐 720 이렇게 해서 6팩토리얼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건 뭐 간단히 끝난 것 같은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 요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호, 그렇습니까? 자,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원소가 1, 2, 3, 4, 5, 6인데 뭐 5개가 대응되라 이런 얘기죠. 와. 자, 그러면은 먼저 대응될 원소를 좀 골라오면 되겠죠. 6개 중에서 5개 원소 이렇게 골라서 우리는 이곳에서만 대응되겠어요. 이건 뭐 대응 안 시키겠다.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6개에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쪽 대응돼야 될 집합 이쪽 집합에 이제 원소가 5개인데 그러면 뭐 공역을 5개라고 해주면 치역도 5개 되는 거니까 뭐 치역과 공역이 좀 같은 그런 개념을 접근해야 되죠. 이제 원소를 좀 5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풀까요? 전체에서 빼는 부분들은 빼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니까 자, 이럴 때는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이쪽에 있는 6개의 원소를 5개의 조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셋, 넷, 5개. 되겠습니까? 조를 좀 열심히 나눠서 대응시켜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6 컨비네이션이 4 컨비네이션 1, 3 컨비네이션 이거 뭐 나눠야 되는데 그냥 요거 하나만 좀 특색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3 컨비네이션이 2 컨비네이션이 1 컨비네이션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어차피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4개 같으니까 4팩터를 이렇게 좀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들은 약분해서 좀 사라져가는 형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처리해서 5개의 종어리를 나누면요.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원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대응되게 시켜가면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여기 2개짜리는 이제 하나처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1대1 대응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6개의 원소 중에서 5개의 원소 대응되는 원소를 고른다. 그 다음에는 6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1, 3 컨비네이션 1, 2 컨비네이션 1, 1 컨비네이션 1 이렇게 5개의 조로 나눈다. 됐죠? 4 팩토리얼. 자, 이렇게 좀 열심히 나눈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되겠다? 1대1 대응식으로 좀 곱하게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사실 지어져서 조편성이라는 걸 알았으면 좀 이렇게 효율적인 풀이도 가능하겠습니다. 6 곱하기 여기는 3, 5, 15가 되겠고요. 5 팩토리얼이 1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계산해가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떤 산수가 좋은가요? 여기는 좀 먼저 곱할까요? 5, 6, 30에다가 그러면은 90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2, 9, 18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9일은 9, 1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10800 해서 답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문제. 뒤쪽 파트 부분 문제가 좀 까탈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치역과 공역이 이렇게 좀 같아지는 이런 개념. 문제 이제 먼저 물론 이제 대응될 숫자를 고르고 나서 이런 개념이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조편성하고 1대1 대응시켜야 된다. 요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한 건데 5개짜리에서 뭐 갑자기 중간에 섞여져 있는데 이거 좀 자칫하면 생각 좀 안 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제가 좀 설명드렸으니까요. 복습 철저하게 해서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3번 춘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설명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좀 바라겠고요. 앞쪽에도 좀 아이디어 좋은 문제들이 제법 많이 존재하는 그런 시험 문제였는데 철저하게 복습 잘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춘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